미국에는 뉴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현근택 전 민주연금 부원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박희영 총장 얘기도 잠깐 했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들어서 오늘 한껏 주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한준호 의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웅할 때 섰는데 댓글에 키 봐라 뭐 이렇게 안 설 걸 그랬어요. 예, 안 설 걸. 예, 예. 그 한준호 의원님 가끔 행사장에 오세요. 예. 그럼 이제 옆에서 사진 찍는 걸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옆에 안 살라 그래요. 저도 옆에 한번 사진 찍혀서 예. 어디 나와가지고 뭐 잘생긴 줄 알았더니 본이 아니더라. 뭐 키도 이렇게 작냐 막 이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옆에 안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예전에 100분 토론 한번 같이 나갔는데 예. 다행히 저랑은 투샷이 잡힐 일이 없어서 예,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처음 제기했던 얘기인데 여진이 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공소 취소는 어려워졌다. 예,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 여파로. 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뭐 어떤 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은 중동에서는 그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막바지 단계고 예. 한국에서는 명청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게 즐거운 생각해요. 미소를 띄우시네요. 예? 즐거운 미소를 어유 띄우세요. 우리 입장에서 팝콘각이죠. 감각이다. 아무나 이겨라 뭐 이러고 있죠. 예. 그러면 제작자 입장인 현근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작자는 아닌데요. 그냥 유튜브와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다시 좀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가 이제 방송인지 뭐 언론인지 약간 경계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뭐 레거시 언론이라든지 언론이라 그러면 뭐 크로스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향력은 이제 기존 언론보다 커졌는데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이 부분은 좀 이제 빠져 있거든요. 언론은 다 뭐 언론 중재라든지 다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게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엔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언론은 여러 몇 단계의 체크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과정을 문제가 거치죠. 됐을 때 책임을 지는 절차들이 다 있어요. 예. 예, 그게 뭐 언론 중재라든지 아니 방심이라든지 여러 거치는데 유튜브는 거기서 이제 제외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인 영향력은 그보다 커졌어요. 예. 그럼 이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이게 단순히 뭐 고소고발하고 소송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언론의 역할을 저는 뭐 포기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언론에서 문제되는 그 안에서 일단 해결하잖아요. 언론 중재라든지 방심이라든지 여기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재판 가는 거죠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이건 영향력이 더 커졌는데 안 되니까 다 법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빈틈이 있는 공백이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약간 저는 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 이제 제작진이 체크를 했는데 오늘 겸손은 힘들다. 저랑 동시간대여서 제가 쭉 볼 수는 없고 제작진이 들었는데 일단은 고소 좋다. 예. 목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도 세게 대응. 원래 잘 이렇게 수구린 스타일은 아니죠. 김어준 씨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데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현역 의원 포함해서 심지어 뭐 총리 여당 대표까지 많이 거기 출연을 하면서 힘을 실어준 거 사실이고 특히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후보자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절해라 그럼 절도 하고 예. 이거 도대체 뭐한 짓이냐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출연했단 말이죠. 이거 뭐 고소고발하는 거 좋은데 제 생각엔 민주당에서 당 차원으로 당대표가 아예 그냥 제일 많이 출연하신 당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의원도 거기 나가지 마라 딱 한마디만 하면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근데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나가라 마라. 사실은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도 특정 언론 뭐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박성태 뉴스쇼 잘 나가니까 다 나가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출연시켜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편성권도 있는 거라서 아니, 출연시킬 수도 있어요. 전부 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영역이 있는 거라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역이 있는 거라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겸공에서 김어준 씨가 한 말은 장인수 기자가 알고 있었는지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지 알고 있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 터뜨릴지는 프로로서 장인수 기자가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의 힘들다 측에서 관여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최종 대본은 뭐 다음날 뭘 할지는 이 전날 톡방에서 결정하는데 이 장인수 기자의 폭로는 그 논의에 없었다. 이 증거가 있다라고 했고요. 고소고발해라. 좋다. 무고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했고, 장인수 기자에게 왜 곤욕스럽게 했는지 따지고 싶지 않다. 취재의 신빙성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 출신인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저야 이제 재래식 언론 출신이고 재래식. 재래식 중에서도 재래식. 이제 올드미디어 출신이어가지고 꽤 재래식으로 하시죠 그러면. 예. 이게 이런 저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뭐 보도의 전형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예. 나와가지고 출연자가 거기 우리 박성태 앵커 상의 안 하고 제가 단독입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떠들어 버리면 아무도 그럼 책임을 안 지는 건지 저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건지 예. 하여튼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그 뭐 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요건에 안 맞죠. 예. 왜냐하면은 A라는 사람이 B한테 이런 그 거래 제의를 했다. 내지는 B 다시 뭐 B2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 거래 제의를 했다는 게 이제 기사 요지인데 예. 적어도 기사가 되려면요 A는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취재원 보호라는 거는 B의 이름을 가리면은 그게 취재원 보호지. 그렇죠. A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A의 이름을 안 밝히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취재원 보호가 아니고 취재 기자 보호죠. 취재 기자 보호고, 근데 취재를 안 했으면은 그거는 그 주장자 보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빠져나가기 위한 틈새를 마련해 둔 거에 불과하고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사 요건에 안 안 맞다. 맞는 그냥 그 뭐 저 시중에 떠도는 그런 얘기를 전달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면 예. 저도 이 뉴스쇼에 나와서 한 발언으로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저기 아, 국민의힘에서 어. 선거 때 나와 이때면은.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이 뭐 방송국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발언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김어준 씨를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닌데 물론 사전에 알았냐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와서 발언했을 경우에는 그 말한 사람이 문제되지 매체는 거의 문제 삼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뭐 발언을 뭐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건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취재원 뭐 그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럼 중간에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취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해준 사람이 뭐 그 사람만 안 밝혀도 되죠. 근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거기 보면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 정식으로 그럼 지휘해라라고 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위 검사들이. 그럼 지휘할 사람은 장관 한 명밖에 없어요. 검찰총장도 안 되는 거고 뭐 다른 장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난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정성호 장관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 취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장인수 기자가 못 밝힐 수도 있지만 그 정부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밝혀야 다른 기자들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디 검찰 5급 공무원이었다. 나는 5급이면 고위라고 생각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사실은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지 언론에서 않나. 뭐 고위 관계자, 뭐 고위 검찰 간부 하면 어느 정도 쓰는 랩이 그렇죠. 있잖아요. 고위 검찰 간부 하면 검사장급 이상이고 네. 고위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러면 최소한 뭐 장차관급 이상이나 청와대 수석급이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밝혀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당연하죠. 그리고 애초에 장인수 기자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 그 고위 관계자의 시인이든 또는 반론도 같이 얘기하는 게 원래는 ABC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방식 자체가 사실은 김어준 씨가 늘 해오던 방식하고 유사해요. 뭐냐면은 어떤 정황들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가설을 늘 제시를 합니다. 본인이 예.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음모론자다. 가설을 제시를 하고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음모론을 늘 그동안에도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맥락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은 지키려고 한다. 왜 그럴까? 도대체 사법 3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이거 숙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통과를 시키는 분이 왜 검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까? 아, 생각해 보니까 공소취소 문제가 달려 있구나. 자기의 공소취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검찰 보안 수사 문제는 절실하구나. 김어준 씨 뭐 평소에 문법대로라면 그 뭐 김어준 씨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충분히 가설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던져 보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이제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해온 가설, 음모론 뭐 이런 맥락인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장인수 기자가 했다 뿐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누가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그 유튜브 그 공간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이 평소에 이슈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 앞서 이제 한준호 의원도 일부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라는 플랫폼도 그 겸손은 힘들다 플랫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죠. 아, 100% 동의할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좀 그러니까 음모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KTV 그 악수 영상 같은 것도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이 악수한 장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덮어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일부러 통편집한 거다, 뺀 거다. 근데 보니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 후에 사실 밝혀진 다음에 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겸손만 힘든 게 아니라 이분은 해명도 힘들고 사과도 힘든 분이니까 그건 뭐 자유라고 보지만 키운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 어느 정도 성찰을 하시고 예. 앞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것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많이 지났다. 이번에 좀 세게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아주 중요했다고 봐요.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본인이 여론조사 빼달라고 해서는 안 빼주는 경우가 없어요. 본인의 예. 의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언론사라면 당연히 제외해 줄 텐데 뭐 상관없다 하겠다. 그런 거는 사실은 기존에 아마 뭐 기존에 언론사 계셨겠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과 이걸 누리고 있는데 책임 부분은 안 맞는 거예요. 기존 언론이나 기존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언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안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이런 뭐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백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 책임 부분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겸손은 힘들다가 솔직히 민주당에게는 상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전인지 아니다. 모르겠고요. 뭐 저도 뭐 부르면 가끔 나가보긴 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솔직히 불러주길 기다리셨죠. 아니 뭐 지금은 뭐 제가 뭐 바빠서 나갈 시간도 없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이게 사실은 뭐 당 합당 과정이든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악수 과정이든 여론조사 과정이든 예전에 사실은 김어준 그분은 예전에 막 저 부정선거로 막 영화까지 만들었던 분이에요. 펀딩해가지고. 예. 저도 거기 돈 냈습니다. 영화도 돈 보고 내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막 이른바 K값. K값. 그래서 야 맞나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선거가 절로 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본인이 과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도 모아서 영화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임도 져야죠. 문제가 있는 거에서 당연히. 예,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김민석 총리의 여론조사 건도 그래요. 물론 언론사다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무조건 다 나는 빼달라는 말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도 직접 얘기하고 뭐 서울시장에 안 나갈 걸 명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분은 안 나올 건데 해서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치가 객관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결과치만 놓고 보면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오염된 예를 들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있겠는데 그럼 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겸손입니다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장인수 기장 고발했는데 김어준 씨는 고발을 하진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한 사람만 뭐 한다. 뭐 그 논리에 충실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김어준 씨를 직접적으로 고소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자꾸 비법적인 방법. 어쨌든 그 유튜브가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 근데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뭐 넘어갈 수 있지만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언론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걸 좀 걸러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언론은 하는데 이 방송은 그것을 그런 어떤 금기를 깼고 그 깬 금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괜찮은데라는 반응까지 얻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왔다면 뭔가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뭐 고소고발 꼭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 그게 과격하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확산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한준호 의원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여서 저 이렇게 들은 얘기를 전제로 물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얘기를 전제로 하면 한준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민주당 내 강경파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세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죠. 그런 설들이 민주당 일부에서는 있었다. 그건 뭐 누군가 상상할 수도 있고 지어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연근태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장윤수 기자가 어떻게 듣게 돼서 얘기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뇌피셜을 계속 이어가는 건데 네. 예.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검찰 개혁을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6대 범죄, 2대 범죄 줄이다가 등자 넣고 결국은 검찰 수사권을 이제 살려줬는데 예. 지금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검찰 우리 정부조직법은 이미 개정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이제 수사권은 이제 없는 걸로 정리됐단 말이죠. 큰 틀에서 방향 보면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시작 안 했겠죠. 그럼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자를 뺀다든지 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라서 마지막 이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가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찰의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온 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요게 예. 쟁점이 마지막 쟁점이거든요. 그거를 일각에서는 그것도 수사권이다라는 분들이 있고, 야 그 정도는 그래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도 나중에 진짜 진행하다가 안 돼 이거 막 시간 닥쳐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논란이라 이거를 제가 보기에 뭐 거래설까지 갖고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 개혁 논란은 한 20년 동안 된 얘기라 그거에 아직 마지막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선생님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이런 정황을 만들어 준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집권 세력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빈대 잡자고 조가상간 태우면 안 된다. 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유독 이제 사법 3법 관련해서는 그런 맞는 말씀이 안 통하고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부분에서만은 유독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검찰권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공소취소 문제가 있구나. 예.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교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까지 해가면서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했구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거래가 오갔다면은 이건 정말 진짜 탄핵감이죠. 누구 말 맞다나 탄핵감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공소취소 모임이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걸 예. 만들어가 실제로 했고요. 그런 짓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가셔 가지고도 예. 그 쌍방울 사건 나오니까
득달같이 SNS에 글 올리시고 하는 걸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이런 부분에 꽂혀 있구나. 생각이 늘 그런 데 꽂혀 있구나. 그러니까 조작 기소 이거는 관련돼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분이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보안 수사권이 사실은 꼭 뭐 지금 검찰이나 이쪽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변호사 단체에서도 약간 뭐 진보적인 변호사라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도 이거 필요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성 범죄라든지 뭐 청소년 범죄라든지 그 부분에 암장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보안 수사권 얘기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내 변호사 단체 법조계 내에서 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논란이 있고 뭐 아시잖아요. 언론에 다 나는 것. 그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또 그냥 지나가지 몰라요? 다 그거는 그렇게 아니, 사법 3법에 대해서는 당내 논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변호사 아, 단체들도 그렇고. 예. 사법 3법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 의원, 전 의원, 아직 전 의원이죠. 가처분이 예, 벌써 받아들이는 게 이런 아니기 질문 때문에. 나오잖아요. 예. 이분 공직선거법도 아니에요. 지금 유죄 나온 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 의원 정도로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까지 우리가 달고 해야 얘기해야 되는 뭐 법의 곡제하고 요게 벌써 사례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과연 심사숙고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나왔느냐를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그 동의합니다. 보안 수사권 얘기도 저는 그거 긍정해요. 보안 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106명이나 모임을 만들고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수면 위에 띄워놓고 또 그것을 당 공식 기구로 흡수하고 그다음 국정조사까지 하고 이 과정에서 이 공소 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이 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예. 근데 이런 상황이 김어준 뉴스쇼에서 뭐죠? 김어준 뉴스공장 예. 거기서 나오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뉴스쇼가 좋으니까 아. 일반 명칭 됐으니까 제가 그런 은연 거 중에 저를 빼고 이제 아니, 좋게 예, 받아들이셔야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공소 취소라는 것이 결국 아무리 뭐 여권 내부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어렵게 됐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공소 취소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 같아요.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움직임이 있다 보니 장인수 기자의 그런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나온 배경이 됐고 그게 더 파장이 컸고 또 이 파장이 커서 이제 공소 취소가 어렵게 된 건 아니냐.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요. 뭐 사례가 없고 뭐 규정이 사안이 없다 그러는데 공소 취소는 사실은 공소 기각은 법적으로 딱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 공소 취소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검찰이 재량이거든요. 다만 이제 증거가 좀 조작됐거나 위법 수집 증거거나 이런 게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공소 취소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 위법 수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공소 취소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없거든요. 그냥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냥 유지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사건도 사실은 공소 취소했으면 맞는 얘기인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그걸 안 해왔어요. 많이. 예. 그럼 어쨌든 만약에 증거가 오염됐거나 위법 수집 증거가 됐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공소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듣고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를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MBS 여론조사입니다. TK에서 민주당이 29%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25%. 물론 전체 1000여 명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조사 샘플은 약 100명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지만 숫자로 이렇게 뒤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동률만 2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건 뭐 증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완전히 져버렸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볼 때 추세 얘기하는 거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지금 상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도 이 정도다. 예. 더 이상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옆집 얘기지만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이제 그 장동혁 지도부잖아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TK 민심이랄까 이런 건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늘 얘기했지만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보수의 지도
부를 하기는 이 예. 어려운 시기에 보수를 끌고 가기에는 이 사람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을 지난번 서문시장 방문 때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은 끝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감정이 많았는데 예. 그게 좀 복잡 미묘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양측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TK 부분만 놓고 보자면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의 흐름들은 또 이제 주목하는 게 그 TK 예. 통합이 이제 대구경북 거의 통합. 무산돼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TK 기득권 의원들, 예.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기존의 단체장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들이 보니까 자기들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가지고 그냥 이 지역에 그건 아무 그 생각을 안 하는 놈들이네라고 TK 민심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반영됐을 수가 있다. 예, 아주 그 격하게 이제 뭐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지역이랄까 이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만 따지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전구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67, 부정이 24였는데 대구 경북 지역도 56대 30이에요. 긍정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대구 경북만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29, 국민의힘 25. 다만 지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냐, 여당을 견제해야 되냐라면서는 36대 41로 숫자로는 일단 여당 견제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자, 현근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밀어줘야 되느냐 예.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TK에서 높지만 그래도 아마 투표장에 가면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건 고무적인데 뭐 국민의힘이 진짜 위기는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지지율 나오면 아마 당에서 난리가 나고 뭐 당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하라, 지금 선거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렇게 불출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대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당입니다만 사실은 결국은 정당 정치라는 게 민심하고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여론조사 수치로 보는 거라서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계속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의 존재 이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당연히 뭐 당원들의 뜻이 있겠지만 당원이 지금 아무리 100만, 200만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의 의지가 그대로 국민들의 의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국민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와 상충된다. 그럼 정치인은 당연히 당원들의 뜻 이거보다 전체 국민의 뜻을 가야 돼요. 우리가 정당의 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권할 거냐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님이 참 이대로도 계속 가도 되는지 저도 참 항상 옆에서 걱정이 돼요. 윤석 대변인님을 보고 이제 이대로 가도 되냐고.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당에 속해 있지만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좀 이런 지가 오래됐죠. 6개월이 넘었잖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게 작년 8월이니까. 그런데도 바뀐 게 거의 없고 계속 지금 뭐 시간을 달라는 얘기하고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참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 3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럼 뭘 생각하는 거냐. 뭘 생각해요? 당권만 생각한다 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느 분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권을 생각하지 않고 당권만 생각하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장동혁 대표는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이른바 윤호개인을 모셔다 놓고 나가지 않게 해놓고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선거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남양주 족발집회 등에서 얘기하고 좀 종종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더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앞자리가 1로 바뀐 지 2주 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예. 예, 그런 전략은 효과가 없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 풀기 전에 일단 대구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냐 못했냐 이건 너무 답이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팻말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하나 좀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가죠. 상한가 한가 또는 의견 뭐, 거절 뭐 이것도 잘했냐 못했냐? 예, 국민의힘 그건 뭐 뭐, 당연한 이거 거죠. 아니에요? 하나마나. 그렇죠. 좀 이럴 때는 홍근택 대변인님이 네. 그냥 상한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요. 아니 민주당이 상한가 모르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상한가.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했다. 네. 아니 그것도 일단 좀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어쩔 수가 평가, 없어요. 어쩔 수가 예. 없고. 예. 민주당은 대구 이 정도면 김부겸 행정통합이 마냥 안 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요. 지금 김부겸 총리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통합 이슈가 통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광주 전남을 할 경우에는 또 나중에 또 뭐 그 예산도 그쪽에 다 지금 20조인데 다 달라고 있으면 대구 경북도 영향 받지만 부울경 분들도 아유 저쪽에서 다 가져가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는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대전 충남은 또 약간 변수는 남지만 근데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김부겸 총리 본인이 의사하겠지만 뭐 정치인 정당인들은 또 뭐 당에서 요구하고 판을 만들어주면 또 뭐 싫어도 나가는 뭐 그냥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예. 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한번. 경북 대구는 네. 통합 그냥 시켜주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 자충수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지역의회에서 뭐 반대 성명 내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일부 당직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래 그러면 안 할게라고 됐는데 자충수는 국민의힘이 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뭐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남 광주랑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대전 충남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막 삭발도 하고 또 난리거든요. 네. 같이 해야 된다 한 번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못하면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가 나오면 원래 또 대전 충남은 국민회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 번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한 번에 하면 좋죠. 특히 대구 경북은 논의를 제일 먼저 하고 홍준표 당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하기로 두 분이 합의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시간을 더 달라느니 뭐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넣어달라니 하다가 꼬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구 경북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대전 충남 경우는 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재정 관련한 문제, 중앙정부 권한을 더 달라는 요구가 예. 있고 그건 뭐 여권에서 잘 판단하시기를 본회의 통과는 아니 여권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이니까요. 대전 충남에서 권한 더 달라 그러면은 광주 다 달라고 전남이랑 대구 경북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은 하지 말자는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대전 충남이 설령 안 되더라도 대구 경북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현근택 전 아니 대변인님의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같이 해야 된다. 다 하자는 거죠. 다 아, 같이. 그게 해야 된다. 안 되니까 지금 김태흠 지사가 반대하잖아요. 대전은 충남은. 아이고 그분은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렇고 그거 빼고 얘기하죠 정치인들끼리.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 경북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충남 대전도 해야 된다. 당연해야죠. 근데 제가 뭐 용인이라는 단어 한번 썼습니다. 그냥. 예. 잘 용인해 주시는 분인데 일단 충남 대전도 해야 된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예. 네, 국민의힘의 개혁 조치, 뭐 쇄신 조치 일단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한다. 이건 쇄신 조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대변인님. 그게 사실은 이제 9일 의총에서 뭔가 결의문을 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로 내놓은 쇄신 조치라고 했는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사실상 저는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차버린 거거든요. 차버린 거기 때문에 이 징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 의미가 없는 얘기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요구하는 바 그거는 이제 혁신선대위를 구성하라는 거거든요. 혁신선대위.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 당신은 2선 후퇴하시고 다른 분한테 선거 지휘를 맡겨라라는 예. 얘기거든요. 그 요구선이 이제
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안에서 이제 징계 문제 뭐 어쩌고 징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부수적인 얘기다. 부수적인 얘기고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당이 쇄신됐다고 볼 사람도 없는 거고 애초에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거기서 글쎄요 뭐 한참 모자라는 얘기 같고 한참 그래서 모자라는 지금은 혁신선대위를 구성하느냐 그래서 혁신선대위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할 수 있느냐 예. 그 문제로 이제 포커스가 와 있고 모든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문제도 마찬가지죠. 혁신선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 거론됐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윤리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그 무슨 대변인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그 사람들도 자연히 거치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대위에서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 선거를 지휘하고 장동혁 대표는 거의 뭐 사실상 이전 후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인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까지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혁신 선대위가 가장 쟁점이고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이걸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이 보시기에. 사람 잘 보시잖아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이기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오세훈 시장 빼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서울이 그래도 지방선거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오세훈이라는 분을 빼고 그러면 다른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공천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민주당과 치른다. 예. 그 경우를 적어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예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두 분이 타협해서 쭉 가겠다고 하는 최후의 선이 이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물러나는 거 말고 이선 후퇴까지 예. 양보를 해준 거고 오세훈 시장은. 그럼 여기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이 지금 뭐 징계를 동결한다. 선거 앞두고 징계하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어제 공을 넘겼으니까 예. 지도부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하루 이틀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이길 정치적으로는 거다. 좀 더 얻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는. 안 그러면 뭐 다 파국이죠.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면 혁신 선대가 만일에 구성이 되면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이 선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대표직을 다시 키를 잡고 수행하게 되나요? 글쎄요. 선거 물론 이제 나쁜 예상을 하기는 참 곤란한데 네. 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어떤 당선자를 내는 선에서 이제 막아야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한 평가는 예. 결국 장 대표 몫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 장동혁 대표 앞길에는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그냥 버텨가지고 예. 폭망하고 지고 자기는 정계 은퇴하는 수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선 후퇴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혁신 선대위를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나마 승리할 가능성. 그래서 이후를 좀 도모해볼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후자를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홍근택 조금 대변인님은 반대 의견에 저도 약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선대위라는 건 임시 조직이에요. 선거 예. 때까지. 예. 그렇다고 해서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 당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당직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보통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 맡고, 예.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가 맡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이렇게 충원해서 선대위를 만드는데 저도 아마 혁신 선대위라는 이름은 쓸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모셔올지 모르지만. 뭐 한동훈 대표를 모셔올지, 뭐 이준석 대표를 모셔올지,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지, 유승민 대표를 모셔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뭐 혁신 선대위라는 걸 꾸리되 거기서 본인이 꼭 상임 뭐 선대위원장 안 맡아도 돼요. 이게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만약에 선거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약간 책임에서 면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왜냐면 선거가 약간 패할 가능성, 약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여기서 때 본인이란 건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아니 나는 내가 선거 지휘한 게 아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아까 말씀처럼 당 대표 권한은 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이 지금 지방선거보다 나중에 총선 때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나가는 게 본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어쨌든 당내에서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총선 과정의 임시 조직에는 자기가 깊이 관여 안 하면서 책임은 좀 빠지는. 그렇죠 빠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당 대표를 갖고 있으면 다음에 전당대회 할 수 있는 그 바탕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방선거를 막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음에 이제 당 대표 나갈 때 그 도움이 될 만한 조직이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챙기려고 할 거다. 예. 그래서 목표는 다음 당 대표 도전에 더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혁신선대위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을 빠져나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으로 일단 물론 가능성이죠.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혁신선대위가 될지 그냥 선대위가 될지 왜 그러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맡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고 예. 그래야 뭔가 좀 혁신적인 방법을 당에서 찾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첫째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더 중요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그걸 수락할 그렇죠. 거냐 두 개죠.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예측.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 전 대변인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예, 뭐 예. 비서실장 역할도 했었고 예.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윤석 전 대변인 잘 알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여기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당에서 제안을 해서 수락을 하는 단계라면 또 뭔가 조건자를 만드실 거예요. 예. 이러한 거 선결이 되면 내가 맡겠다.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게 어디까지 갈지 그게 관건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유승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선까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관심사항이긴 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저희가 또 편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 어제 접수를 안 했어요. 대신 불출마하겠다 또는 무소속 출마 이건 아니다. 당 지켜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시간이 있는 건데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상한가 한가를 편말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갈렸습니다. 윤석 전 대변인 세모, 이동훈 수석 대변인 상한가,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상한가. 예. 세모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우선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은 등록 안 하는데 그렇다고 출마 안 한다는 거 아니다. 선거에 참여는 하겠다. 그 참여라는 것이 출마란 얘기인데 그러면 당에서 뭘 들어줘야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결기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면 좀 더 센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더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오세훈 시장에게 더 필요했던 게 아니냐. 그동안 그런 모습이 좀 적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상한가 드리긴 좀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 한 30초 정도?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어떤 지금 명분도 잡았고 예. 새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갑을 관계가 이제 완전 바뀐 거죠. 이제 갑이 이제 오세훈이 됐고 그래서 안 들어줘 네가?라고 이제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이랄까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몰아붙이는 과정이고 그게 나중에 또 선거운동의 효과도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선거운동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아까 얘기 개를 같이 하지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저도 대변인은요? 동감이에요. 결국은 뭐 저런 결의문도 어쨌든 이끌어냈고 후보 등록도 안 했지만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 받을 수 없죠. 당대표 예. 입장에서는 뭐 선거는 치러야 되고 본인 스스로 말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한 거면 정치 생명이다. 그 말은 없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뭐 오세훈 시장이 갑이죠. 예. 알겠습니다. 배팅은 잘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고 윤석 전 대변인만 좀 더 세게 했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라디오 본방송을 듣고 유튜브에서 정말 솔직한 얘기로 한 1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세요. 아니 되는 거예요? 네, 되는 지금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눈치가 빨라요. 제가 이제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유튜브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님이 방송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깜짝이야. 눈치를 귀신같이 채시고 네. 오네어인 걸 알아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 요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걸 우리 또 시청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 안소가 넘어갑니다. 네. 오네어만 듣는 건 재미없어요. 방송사고도 좀 그래서 나고. 제가 조금 편하게 다 말씀드려야죠. 앞서 근데 뭐 예, 광고 예. 시간에 했던 얘기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세 분이 나눴던 얘기들 다들 뒷담화 뭐하냐 너희들만 알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주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근거 없는 거 근거 없다고 전제로 하고 그렇죠. 썰은 선제로 그렇죠. 저희는 특종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팩트라고도 안 하죠. 팩트라고 하면 팩트일 가능성이 약간 있다 정도. 예, 그러니까 전달은 한다. 전달은 내가 들었는데 예. 전달한다. 그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위험하다. 아, 이 장동혁 대표가 위험하다가 좋지. 아니라 뭐 이제 버리는 칼로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순화시키 잘린다. 아 잘린다. 잘린다. 그러니까 네. 뭐 오세훈한테 던져준다 이 말이잖아요. 인적 쇄신 1번 이정현 공관위원장 설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제가요? 옆에서 제가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아닌데요? 아니 옆에서 들은 거. 제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이렇게 한 곤란하시니까 거예요. 제가 아니 오늘 이제는 이렇게 친해요 저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가깝죠.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뭐가 자꾸 들어오니까 예.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장 거취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설로 도는데 뭐 네. 근거가 이렇게 뭐 음. 탄탄하고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장동혁 대표랑 좀 뭔가 이 공천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조금씩 들려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추측성으로 뭐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어떤 뭐 인적 쇄신이나 여기에 범죄에 넣으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이걸로 그냥 퉁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대로 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확한 대응을 지도부에서 해줘야 된다. 해줘야 자꾸 된다. 딴 얘기하지 딴 얘기 말고 해줘. 이제 이런 요구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 제물로 바쳐도 별 의미 없을 것이다. 아니 뭐 재물이란 표현은 좀 본인 그런데 입으로 말 안 하는데 한동훈 뭐. 징계 취소해라 뭐 이런 거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 계속 쪽에서. 말을 아니 오세훈이든 뭐가 됐든 인적 쇄신이 뭐가 됐든 맞아 오 시장이 말씀하신 한동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면 좋은 거죠.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한동훈 징계 취소하세요. 이 얘기 해주면 정말 땡큐인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좀 그 말은 아마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 혁신선대위에 맡긴다 내지는 그 단계별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지. 한동훈 대표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이게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이 온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내심 싫죠 그냥. 저희도 이제 나중에 섭섭하다. 국민의힘에서 네. 허위사실 아니 유포로 제가 걸 수 싫어하는 게 있으니 아니고 먼저 정리를 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축출설은 설이라는 점 전혀 확인이 안 된 그냥 여의도 몇 가죠? 아니면 18번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 여의도동 1번지 1번지 아니에요? 1번지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떠도는 얘기예요. 예. 들어온 거 그냥. 또 하나 들어온 한동훈 거.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오세훈 시장이 걸지 않을 거다. 아. 사실은 제명됐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는 강하게 반대 의견 그렇죠. 비슷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선결 조치는 빠졌습니다. 이런 게. 예. 이게 경쟁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것까지 무리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경쟁자여서 그렇게 하셨다면 애초에 한동훈 대표 제명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었고 아마도 절차적 차원에서 너무 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요구하면은 작은 것도 안 될 거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어요. 조은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걸 뭐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한치 앞을 모르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두 분께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 양보 조치를 얻어넣어서 후보에 등록하고 선거에 뛸 거다.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안 그럼 파국인데요. 근데 저 같으면 어차피 지는 거 여기서 서울시장 한번 더 뭐해 좀 질리겠다. 서울시장 그렇게 오래 해서 그냥 국민의힘 당대표 노리고 세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사회자가 지으견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면에서 예.
포기해버리면 때 주자가 없고 이러면 무책임해 보여요. 아, 네. 그렇죠. 정치인은 본인의 책임이 예를 들어서 폐쇄가 예정될 때에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다음 길도 열려요. 지금 상황에서 빼버린다? 당대표도 안 돼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번 지방선거에 이게 아니라 극우에게 포섭당한 당을 구출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예요. 어. 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피해 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인은. 숙명처럼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국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자로 나서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어쨌든 선거 한 80 며칠 남은 상황에서는 여기를 나기고 회피하고 당을 살리겠다?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혁신선대위라는 게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극우에 포섭된 국힘을 음. 꺼내는 방안이 될 수 있죠. 예.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통일된 얘기는 아닌데 주요하게 거론하는 인사가 유승민 유승민. 전 대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대표를 얘기하면서 위원장. 그 혁신선대위를 맡아서 끌고 갈 수 있지 않냐. 유승민 위원장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는 굉장히 변화죠. 그 정도만 되면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다. 어. 윤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자리 물론 권한이 중요할 텐데 저는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죠. 여기에서는 그거를 정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전을 할 거냐. 예, 그게 중요하죠. 지금으로서는. 네. 제가 지금 유승민 의원 측근한테 물어봤어요. 유승민 의원이 오면 요청 오면 받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일이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좀 기다려봐야죠. 예. 네. 3분 안에 저도 뭐 없어지겠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뭐 경기도지사가 있었는데 일단 출마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정치 그만 이제 일선에 안 나오신 지 오래됐어요. 예.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에 뭐 당권 대권도 남아 있고, 근데 뭐 탈당할 것도 아니고 정치를 또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선거 국면에 어떤 역할을 맡겨줄 때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혁신선대위원장이 됐든 뭔가 역할을 맡겼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선거 잘못되면 이거 내가 공천한 게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다 이러면 되고. 하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렇죠. 일단 정치 유승민 일선에 의원으로서는.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윤진이네님께서는 유승민이 바보냐? 뭐 지금 선거 나가면 돈만 쓰는 게 이건 이제 아마 경기도지사 후보 얘기하는 아니, 출마한다는 것 같아요. 얘기는 출마는 아니니까. 아니고요. 예. 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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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선대위원장. 예. 지금 에스더 7848님 세 분의 조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성택님은 안 오시나요? 막성택님은 대구쇼에 고정으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태임 기자가 있을 때만 막성태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조화 국회로 진출 확정 이렇게 하셨는데 예. 한 분은 지금 저기 하방하시고 있는 용인 쪽으로. 아유 110만입니다. 국회도 있지만 110만. 용인이 특례신. 특례시죠. 특례신이 오래됐어요. 110만이에요. 서울 면적 98%입니다. 서울만큼 커요. 그래요? 오, 엄청 크네. 저희가 용인 자랑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용인에 너무 막 하시는 거는 박수영님께서 막성태는 막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지금 유승민 의원님 측근이 계속 네. 답을 썼다 지웠다 해서 제가 오. 지금 이 측근이에요. 이게 유승민 전 의원과 상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일이 없어졌나요? 지금 방송 중인데 얘기해도 되죠?라고. 이 정도 했으면 얘기하셔야죠. 또 되죠?라고 치고 저 컴퓨터 느려가지고 그거 주가 조작 같은 거입니다. 공관위도 아니고 선대위가 뭘 할 수 있음. 선거 패배 책임은 뒤집어 씌우려는 거임. 절대로 핵심은 그거네요. 절대로 요청 안 함이라고. 공천권을 달라는 얘기네. 공천권 주면 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선대위에서 뭐 지금 이정현 저 사퇴로 나오니까 이정현 대신 뭐 공관위원장도 하고 사퇴론까지는 아니고 그래 어쨌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현 대타로 나서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뭐 이분 얘기는 유 대표의 말은 아니다. 그냥 내 의견이다. 아니, 그러니까 측근 어쨌든. 이분이 최측근이에요. 지금 댓글에는 장성철 소장입니까? 아니에요. 장 소장님 아니고요. 예, 장 소장님 아니고 이게 전 의원 아시죠 누군지 대충.
전 의원이요? 네. 평택이요? 유승민 의원 평택? 최측근이 있어요. 아니 평택? 그분 말고 아니에요? 평택 말고? 그분 말고 당에서 윤어게인 하는데 선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 키 큰 분 한 분 있습니다. 네. 아, 2번 하신 외자 분. 쓰시는 분이요? 아 그거 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제가 관악? 장인수 관악? 기자랑 똑같이 되나? 이거 뭐 그 정도 최측근 거는 아니라는 또 아니잖아요. 썰이 있던데. 관악 얘기하는 거예요? 관악? 네? 관악? 아니요. 아니에요? 네. 모르겠네. 네. 누구예요? 일단 헷갈리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꼭 이분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일단은 유승민 의원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 측근은 뭘 할 수 있겠냐 부정적인 유승민 의원이 뭔가 이런 거 했을 때 이분과 상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분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분 저 누구요? 김무성.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무성.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김무성 대표 측근에게 제가 김무성 측근은 뭐 뻔하네. 장성철 소장하고 장성철 안 해요? 네. 아, 뭐 보좌관 옛날 보좌관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의원은 받을까요? 전 대표? 받지 않으실까요? 제안이 오면? 뭐 제안 오면 뭐. 네, 제안 오면 무조건 다 받죠.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조건을 좀 걸겠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현실 정치에서 좀 떠나신 분들은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맡을 만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송도 좀 나가시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저도 그 생각 딱 했어요. 예. 지금 보수 원로들 중에 방송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제안하면 무조건 받는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딱 예, 같은 예, 얘기. 그거예요. 예. 왜 나오시겠어요? 관심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근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얘기하면 더 그러네. 통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분도 원로라고 보기엔 또 조금 원로 애매하지 원자,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바로 나오실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받으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예. 예. 현실 정치인이에요. 원로가 아니고. 그렇군요. 네. 예. 정호김 정호김 전 의원님도 아, 혁신 비대위원장? 아니, 예. 저 혁신 선대위원장? 예. 오. 음. 얼마 전에 제 짝꿍 되셨는데 네, 그렇죠. 가시면 어떡하나. 알겠습니다. 약간 원로급 중에서 예. 원로급 중에서 오. 그러면 요거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시 있잖아요. 탈당계를 예. 내겠다고 했다가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 만류했다라고 하면서 입장문까지 내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지난 월요일 장동혁 대표가 같이 서 있었던 긴급 의총 결의문 윤석열의 복귀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문에 대해서는 106명의 의원들 향해서는 민주당 이중대냐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도 당신도 똑같냐 지지를 철회하겠다 막 이랬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 씨랑 이제 좀 거리를 둘까요 최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겉으로 예. 지금 보면 일단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 청구를 뭐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적어도 이제 전환길 씨하고는 거리를 둔다. 장해찬 씨가 탈당을 해라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어제 전환길 이 씨한테. 방송에서 예. 얘기했습니다. 탈당을 요구했다. 예. 이게 이제 굳이 윤어게인 이제 극우 세력에서 따지자면 분석을 하자면은 이상주의자죠. 전환길 씨는. 그리고 고성국 씨는 현실주의자고. 굳이 분류하자면. 극우 세계에 예. 그래서 이제 전환길 씨는 아웃인 것 같고 예. 이 사람 얘기는 황당. 이게 정신병의 강도가 좀 심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그 이분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방송에서 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기서 안 다루는 게 오히려 국힘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도 괜히 몸값만 올려줄 수 있다 자꾸 언급하는 게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서는 제가 예전에 패널할 때는 그냥 전모 씨로 통일했어요.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된다. 원래 본명이 전유관 씨더라고요. 예. 본명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달라요? 다른지 몰랐네요. 네. 저도 고성국 TV 전환길 뉴스 보다가 요즘은 전환길 뉴스는 잘 안 봐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 지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제 두 개 봤는데 예. 약간 전환길 뉴스는 약간 멀어지는 느낌. 이 두 분이 뭐 창당한다 그랬는데 창당이 되겠어요? 다른 뭐 정당 창당 이렇게 많이 한 분들 다 나가서 고생하고 제대로 된 분들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할 능력도 안 될 것이고 그 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탈당한다고 했다가 안 한 거 보면 그냥 이제 머물러 있겠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아마 전환길 지지를 통해서 그 지지자들 끌어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당으로 다 들어왔어요. 한 3, 40만 정도, 2, 30만인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70만에서 한 110만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당으로 들어왔어요. 예. 전환길이 탈당한다 해서 나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고 또 이미 당에 들어오면 약간 잡은 물고기 약간 그런 개념도 있어요. 당의 그러니까 뭐 당에서 어떤 권한 행사라든지 당 뭐 뽑는다든지 거기 당원 행사를 하면 예. 굳이 전환길한테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처음에 이 사람들을 당에 끌어들이거나 당 대표가 될 때는 전환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가능하니까 물론 나간다 해도 뭐 많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절연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전환길 씨 절전해도 되는 게 아닌가. 절전. 전유관 씨는 그러면 현근택 대변인은 구독 취소하셨고 고성국 TV는 계속 구독 유지하고 아니, 요거는 구독 어쨌든 취소는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은 봐야 되니까. 그래도 봐야 돼요? 거의 예전에는 5대 5 빌로 보다가 네. 요즘은 이제 고성국만 보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 평론하려면 쉽지 않을 전환길 텐데. 아니 국민의힘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에서 예전에 저도 지방선거 대선 총선 뛰면 이제 선대위를 하면 막 그때 선거 국면에는 조선일보 사설 제목만 봐요. 아침에 예. 딱 봐요. 아, 그러면 싱크로율 50%가 넘어요. 국민의힘에서 입장. 그 그렇죠. 저 최고위원회 대변인 논평 논평 나오는 게 50% 거의 맞아요. 그 음. 논평이 한 3개 나오잖아요. 예. 하나나 2개는 거의 제목이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고성국 보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거의 말하는 게 거의 같이 가요. 그러면은 사실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면은 뭐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는 어떤 국면을 갈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고성국 TV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당 대표나 아니면 그 대변인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써놓을 수 있어요. 저 말에도 반박 써놓고 말하면 바로 내보내면 돼요. 5분 내에 5분 반응이 내에. 가능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윤석열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측근들에게 계엄 이후인가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조중동 보지 마라. 요즘은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 고성국 씨가 어쨌든 윤호개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전일 거야. 아마 전인가요? 전 얘기 계엄 전 전에. 기억을 하고. 네. 그러면 뭐 윤호개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지침을 따르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그 계엄 선포문에도 고성국 씨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찾았죠. 나중에 입장을 낸 다음에도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얼마 전까지 저희도 김어준 씨 안 찾아봐도 기사 나오니까 그거대로 당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민주당 당 대표가 가서 여러 번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폐해니까 양당이 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양당 이거죠. 대변인들이 뉴스 쇼를 보고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로 논평을 하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이동훈 대변인도 하시죠. 아, 그럼요. 평소에 여기서 깊게 하시죠, 되게. 여기서 만약에 나온 얘기는 정말 엄청난 가이드가 되고 주옥 같은 예, 얘기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발음은 조심하시고. 예, 저희가 주옥 같은 얘기들만 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양쪽에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모른 척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내란 고성국이라는 분도 있고요. 미미강님 오늘 패널 세 분 모두 잔잔하게 평론하셔서 듣기 편하네요. 잔잔하긴 해도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올린이라고 약간 애를 썼는데 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서로의 대표 유튜브로 정치하면 되겠네. 써니님 의견 주셨고요. 혹시 댓글 제가 쭉 있는 거 불러드릴 테니까 이분 의견 좋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저기 안 눌러줘요? 직접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 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갑자기 툭 나와서 제가 쭉 최근에 앞으로 의견들 지금부터 주시면 제가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올린 거는 제시카 알바녀님께서 제시카 알바녀님이 저도 댓글 많이 올리시는데 눈에 띄는 댓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충격적 특종을 터뜨린다. 이거 제가 읽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요? 김어준 머리는 가발이다. 뉴스공장 고위 관계자 취재원에 들었는데 취재원 보호를 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아마 장윤수 기자를 이제 돌려서 좀 비판한 것 같아요. 이러면 되는 거네. 그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괜히 김어준 씨 방송이 저희 같은 시간대여서 물론 동접자는 차이가 많지만 저희도 또 라디오로 직접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약간
옆 시간대를 그러는 것 같아서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원래 그래서 제가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장윤수 기자 건 워낙 커서 그것만 좀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서 이제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속기화 고문님께서는 원로급 김무성님 얘기해줬고요. 김윤성님은 정호깁은 안 돼 유튜브 스타야라고 주셨습니다. 예. 써니써니님 모두 발언을 조심해야죠. 팩트 위주로 맞습니다. 써니써니님 좋은 말씀이니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조님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분이 국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은 윤창호법도 만들고 이런 분이 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요라고 주는데 공기업에 지금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 근택 친구 하나 하면 되겠다. 근택 친구. 예. 근택 친구 용인석 화이팅. 금태 잠시만요. 저는 또 먼 게 안 보여서 저 안 보여요? 저 노트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누구 친구? 폰트가 대폭 커졌네. 지났어요. 지났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노환성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보여. 노아는 멀리가 원래 잘 보이는데. 아 앞으로 제 넣었어. 멀리가 네. 잘 보이는데. 아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그때 JYB 멘트님 예. 근택 친구 용인서 화이팅요. 예. 방득 동갑인들. 동갑인든 네. 동갑인들겠네요. 동갑인든 예 어, 동갑인든에서 JYB 멘트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윤희석 대변인을 혁신위원장. 아 좋네. 아유. 이웃나라 공주님 이웃나라는 어디신가요? 일단 윤석 대변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이것도 와. 커피 쿠폰 드리도록 대박. 하겠습니다. 예. 혁신위원장 당첨. 야 당장. 정말 댓글로는 다 되는군. 일단 개혁신당과 연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석 혁신위원장님. 이준석하고 공동 혁신위원장.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뭐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뭐 어쨌든 뭐 하나 있어. 어쨌든 뭐 한주기란 거. 고소치야 고소치. 고소치야. 고소치야. 고소 안 되겠네. 그런 걸 안 해. 안 아직도. 되겠어. 아유, 고소가 제발 좀 걸려 하지 있어. 이거 안 돼. 뭐 윤희석 혁신위원장 의견이 많아요. 깜짝이야. 윤석님 맞네, 힘내세요. 윤희석. 라고, 예. 글씨가 되는 커졌습니다. 분위기인데. 어, 갑자기 갑자기 무적 공- LG 공- 트윈스 2016 이분 드리세요. 공동 안 된대. 이준석은 안 된대. 무적 LG 트윈스 많이 주셨어요. 많이 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워낙 많이 들었다는 건 좋은 얘기가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윤희석 아유, 혁신위원장 오늘 엄청 이러면 안 돼. 빨리 다른 지금 분이랑- 윤희석 혁신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희석 혹시 한동훈 전 대표님 보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동훈은 뭐 상임으로 뭐 하나 시키고. 상임으로 하나 시키고 예. 출세 때. 주세다. 출세. 지금 뭐 엄청 많이 올라와요. 아유 국방위원장. 야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은 뭡니까? 국방위원장, 북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국방위원장. 예. 윤희석 엄청 많네. 부러지고 있네 공달이라고 의견 주셨고. 드디어 큰일 났네. 한동훈이 맞네. 윤희석 해가 되는 게 이제. 김웅. 김웅, 김웅 괜찮은 것 같아요. 김웅 의견도 윤희석 너무 나왔습니다. 좋다는데. 아유 많이 많이 와우. 보시네. 거의 혁신위원장 예. 후보로 샌들 진짜 언급 웃기네요. 되겠는데요. 그뭐 한번 만드는 거죠 뭐 어때요? 예. 그러면 이제 공달 혁신. 이동훈 수석 대변인과도 늘 방송 같이 하시니까 네. 연대도 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대를 좀 얘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동훈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아 그럼요. 우리는 뭐 늘 연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대 윤희석 혁신위원장과 윤희석 혁신위원장 되겠는데 지금 뭐 이제 당대표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야지. 조금 있으면 대통령 되겠어요. 지금 윤희석 당 대표 추천. 와우. 막 계속 나옵니다. 공달 혁신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달 선대인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예, 공달 선대. 공달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공천 달라라며 공천 달라. 공천만 달라. 이 공천만 공달인데. 달라. 대찬성 지금 막 많이들 오네요. 아, 예. 아까 마라톤 한 분이 예 건강달님님 이번 주일에 서울 동아 마라톤 풀코스 출격합니다. 여덟 번째 풀코스 도전입니다. 경원에 많은 준비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달님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분 여러 번 썼는데 드디어 당첨이네. 예. 계속 여러 일단 번 커피 쿠폰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건강달님님 많이 드렸어요. 예. 새로부터 풀코스 대단하다. 그러게요. 그레이스 여기 있네. 그레이스 비리님 맞죠? 그레이스 와이비니님 정치계 젠틀맨 이동훈 대변인님 응원합니다. 이동훈 대변인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박수 치면 좀 뭔가 쑥스럽죠. 네. 커피 쿠폰은 없습니다. 견뎌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동훈 그레이스 비리님께서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커피 쿠폰 떨어졌냐 이런 의견 주시는데 떨어졌어. 아니 저희 또 하면 많아요? 저희 PD님들이 다 또 준비해 줍니다.
예. 윤희석 분당 가자는데. 에? 윤희석 분당 가자는데 분당에 누가 안철수 서울 가면 아 윤석 분당 가자. 서울 안철수 서울 가면 괜찮네. 분당 가십니까? 분당 주면 답변이 공천 늦게 나오고 있어요. 공천 주면 가지 뭐가- 완전 네. 가지. 지금 공천만 달라기 때문에 아무데나 공천 줘도 가요. 오늘은 계약을 그냥 나오면 갑니까? 맘대로 다 해. 예? 계약을 계약을 나오면 갑니까? 대양 민주당이 결정되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진짜 괜찮아요. 누구네? 아프로디테님, PD님, 성태형 급여에서 커피 쿠폰 빼세요라고 했는데 안 돼요, 아프로디테님. 그 위에도 저기 박선태님 JTB 10대부터 팬이었는데 지나가서 못 봤다. 아깝습니다. 추천돼 있네요. 김영우 전 의장님은 좀 네. 어렵죠. 예. 2020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고요. 나갈 일이 없고. 이정옥님 국회로 잠깐만요. 정희안님께서 이정옥님 국회로 하셨는데 혹시 이정옥님 얘기가 그 전에 좀 있었나요? 없었죠. 어제 저희가 이정옥님이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해서 불러드렸거든요. 다른 분이 우리 계세요? 댓글에서 다 불렀어요. 많은 그 분들이 이정욱님이 그 이정욱님인데 갑자기 이정욱님도 국회에 가게 생겼어요. 이래서 인생 모르는 거다. 이정욱님을 출연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아님께서 이정욱님 국회로라고. 키티님 이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CNN 앵커. Ladies and gentlemen, 딴 방송 가려고요? 예, 지금 저를 다른 앵커로 추천을 했어요. 저긴 못 갈 것 같아요. 뭐 거기 아니, 영어로 해야 돼서 CNN 앵커로. CNN 안 가도 네. KBS는 가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니에요. KBS 여기가 낫습니다. CBS가. MBC. 미국에도 CBS 여기 한국 CBS 자회사가 있어요. CBS. 그렇지. 네, 미국 CBS. 미국 3대 방송이 자회사잖아. 여기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 자회사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좀 끝에는 그냥 농담 따먹기 좀 했습니다. 예. 커피 쿠폰 받게 되는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카 알바님 받으시고요. 써니써니님, JIB 멘트님, 이웃나라 공주님, 그레이스빈님, 키티님, 그리고 제시카 알바님, 써니써니님, 이웃나라 공주님, JIB 멘트님, 키티님, 그레이스 비린님 이렇게 숫자는 길게 말했지만 6명이 받게 됐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 같죠? 네. 2번씩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시카 알바녀님이죠. 제시카 알바녀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바녀님. 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꿀단지 분들도 불금 제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